고대 유럽에는 강력한 군인과 말이 있었는데 초원의 몽골군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 유럽에서는 뛰어난 무기와 기사 전술에도 불구하고 초원에서 온 몽골 기병대에 여러 차례 패배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720개가 넘는 민족과 40개가 넘는 국가를 정복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용감한 기병들의 평균 신장은 1.6m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이 키가 크고 무장이 잘 된 유럽 기사들을 그토록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걸까요? 옛말에 일을 잘하려면 먼저 도구를 날카롭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병에게 장비는 특히 중요합니다. 13세기 폴란드 발슈타트 전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몽골 왕자 바투가 이끄는 2만 명의 기병대는 수많은 유럽 기사들과 맞붙었습니다. 독일의 하일리히 2세는 3명의 기사와 총 4만 명의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3명의 주요 기사는 전멸했고 몽골 기병대는 뛰어난 활약으로 2만 5천 명이 넘는 적군을 사살했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중기병들은 전투에서 보통 단단한 내피와 사슬 갑옷으로 된 외피로 구성된 중갑옷을 착용했습니다. 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이러한 갑옷의 보호에 크게 의존했으며 이러한 장비는 기동성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갑옷 전체의 무게는 약 50kg에 달했습니다. 일반 병사들조차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몽골 기병대는 오랜 전쟁 경험 덕분에 진나라, 서요 등 여러 나라로부터 선진 군사 기술을 흡수했으며 장비의 강도는 유럽 기병대보다 몇 배나 높았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보통 가죽 갑옷 한 겹만 입고 거대는 무거운 철판갑이나 미세한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충분한 방호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소재 덕분에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복잡한 지형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술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기병대가 자랑했던 돌격 전술은 중장 기병을 중심으로 파상 돌격을 통해 적의 방어선을 끊임없이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술은 빠르고 유연한 몽골 기병대에 맞서 무력했습니다. 당시 몽골 기병대는 500에서 700뉴턴의 장력 범위와 최대 사거리 200m의 고성능 합성공, 그리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탄약을 갖추고 있어 승마와 궁술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몽골군은 적의 갑옷과 방패를 쉽게 관통할 수 있어 전투에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투 속에서 유럽 기사단이 돌격을 개시하면 몽골 기병대는 경기병을 파견하여 정밀한 화살 세례를 퍼부었고 신속한 양익 측면 공격 전술을 사용하여 적군이 후퇴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후 몽골 중기병대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철퇴, 망치, 창 등의 무기로 무장한 견고한 인간 장벽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반격하여 유럽 기사단의 전열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몽골 기병대의 전술이 유연하고 가변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고안한 창은 송나라와 진나라의 가시가 있는 특징을 차용했는데 필요시 적을 말에서 끌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접전에서 중화기를 든 몽골 병사들은 방어를 위해 갑옷에 의존했던 유럽 기사들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동시에 몽골군은 공성전을 포함한 전투 경험을 흡수하는 데 능숙했고 덕분에 유럽 정복 기간 동안 수많은 공성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몽골 기병대의 우월한 전투 스타일과 장비는 전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에 비해 귀족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기사도를 주창했던 유럽 기사들은 다소 허전해 보였습니다. 반면 무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기마 생활에 익숙했던 몽골인들은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 기병대가 전술과 장비면에서 상대보다 훨씬 우월했음을 알 수 있으며 유럽 정복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습니다.